미술은 무엇일까요? 미술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이것도 미술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미술의 범위를 20분 만에 총정리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미술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있는 것인지, 미술이 과연 무엇이고 그게 어디까지를 다 미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요청을 하셨거든요. 오늘은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미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말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친구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로 미술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술이라는 것은 예술의 한 범위라고 보실 수 있는데, 한 분야죠. 미술의 한 분야로서 또 사람들에게 어떠한 특정한 감정들을 느껴지게 하고, 즐거움이든 슬픔이든 또는 무서움이든 괴로움이든 그런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야에서 특히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시각적으로 보고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그런 것을 이제 보통 미술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영어로 얘기하면 visual art라고 합니다. visual, 즉 보다, 시각, art, 미술이죠.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이제 보통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를 쓰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과연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요즘의 현대미술에서 정말 그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술이 어떤 정의를 내려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미술의 정의라는 것에서 특히 역할이 있는데, 또는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시각적으로 뭔가 보이는, 느껴지는 감정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술은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역할이 달랐습니다. 목적도 달랐고요. 첫 번째, 우선 예를 든다면 선사시대 때, 즉 석기시대 때는, 그때가 이제 먼저 미술이 제일 먼저 이제 탄생을 했겠죠. 그때는 동글벽화가 있었습니다. 원시인들이 아직 언어가 발달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문자도 아직 없는 상태였어요. 그랬을 때 자기들 간의 어떤 기록이나 오늘 있었던, 일상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거나, 또는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영상에도 보시지만, 이 영상에 보면 지금 들소가 보이고요. 사람이 화살을 쏘는 모습, 즉 사냥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로 가면서 좀 더 달라집니다. 역시 중세에는 미술의 역할이 귀족이라든지 왕이라든지 또는 교회에서 돈을 주고 의뢰를 합니다. 이런 거 좀 그려줘. 내 초상화를 한번 멋있게 그려줘. 또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그려줘. 그 다음 그 미술이 근대로 돌아오면서 미술이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너무 완벽하게 사실주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철학도 달라지고요. 신분의 격차도 많이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인상파 화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사실적으로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보다는 자기가 느끼는 대로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런던 강가에 안개가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리고 건물들이 보입니다. 지금 바로 이 그림처럼요. 바로 모네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처럼 보면 뭔가 뿌예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뿌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고는 여기에 뭔가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자기가 표현을 한 거였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미술은 점점 변화를 하면서 그 범위도 점점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이 나타났을 때 많은 미술 비평가들은 저건 그림이 아니야, 저건 완성되지 않았어 라는 식으로 낙인을 찍었었거든요. 비판을 하고.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의 눈도 바뀌고 우리의 문화도 바뀌고 우리의 사고도 바뀝니다. 그러므로 미술에 대한 어떤 평가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흥미가
흥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맨날 똑같은 것만 보다가. 그 이후 바로 피카소 같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얼굴을 정면, 측면, 생각을 바꿔놔요. 개념을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그냥 앞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그 한 모습만을 그대로 모사하려고 했던 것이 과거의 미술이었다면 지금은 그 사람은 용기를 내서 다르게 생각하고 미술이 왜 이렇게 될 수 없어? 입체라는 것은 옆, 뒤, 위, 아래 이런 모든 면에 다 표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진짜 진정한 입체 아닐까? 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표현이 됐고 피카소 이후 미술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피카소만이 아니었어요. 동시대에 또 다른 아주 혁신적인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 개념이 바로 개념주의, 즉 컨셉트 아트가 나오는데요. 이 컨셉추얼 아트에서는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시도한 사람들이 다다이즘입니다. 다다 아트라고 하는데요. 이 다다이즘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변기 보이시죠? 바로 이 변기는 마르셀 듀샹이라는 프랑스 철학자이자 화가인 그리고 작가인 마르셀 듀샹이 그린 게 아니죠. 사실은 변기를 하나 들여다 놨습니다. 그 본질을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나는 굳이 이 변기를 똑같이 그리고 싶지 않아. 왜 꼭 그것만이 미술이냐? 미술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미술의 본질, 그 사물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더 중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기를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다다이즘이 생긴 이후로 미술은 한 번 더 큰 변화를 이루고 그 영역 자체가 거의 혁명적으로 넓어졌습니다. 그 외에 이제 퍼블릭 아트라고 하죠. 환경에 대중적으로 미술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지형이라든지 산, 바다, 강 이런 데를 같이 하나의 화폭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뭔가를 크리에이션 합니다. 그 이후에는 뭐 대중적인 미술로서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앤디 워홀입니다. 근데 앤디 워홀 바로 전에 또 다른 혁신이 벌어지면서 이것도 미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역시 미국 정부가 엄청난 홍보를 합니다. 잭슨 파울락 같은 경우에도 보면 흘리는 그림, 뿌리는 그림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 보이시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그림이 안 되고 어떤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물감이 줄줄줄줄 캔버스에 떨어지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거 괜찮은데? 이거 느낌이 좋은데? 뭔가 새로운데? 이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의 공통적인 사고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미술을 의식적으로 그리려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타났을 때 정말 더 새로운 것이다. 더 순수하고 진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막 물감을 뿌리고 던지고 막 이것도 미술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건 굉장히 큰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인정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앤디 워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앤디 워홀의 경우에 보면 기술이 발달하면서 실크 스크린이라는 어떤 판화 기법이 생기죠. 그거는 굉장히 상업용으로만 썼었어요. 우리가 상자에다가 인쇄할 때, 티셔츠에다가 무슨 상표를 인쇄할 때, 글씨를 인쇄할 때. 근데 그런 걸 가지고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판화를 이렇게 해서 실크 스크린 같은 것은 공업용으로, 상업용으로만 쓰던 건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도 미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때도 사실은 재미있는 이게 정말 미술이냐 아니면 어떤 상업적 물건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주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앤디 워홀이 캐나다에서 전시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캐나다로
이거를 다 보내는데 캐나다 세관에서 이거를 막습니다. No. 이거는 상품이니까 세금을 내세요. 자, 무슨 상품일까요? 바로 브릴로박스라는 세탁할 때 쓰는 세제 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미술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세관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상업용 상자로 본 겁니다. 작품이 아니라. 그래서 세금을 매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시를 하지 못했다라는 굉장히 웃픈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본다면 굉장히 그것은 이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없어져 갑니다. 이제는 완전히 컨셉추얼 아트가 됐고요. 또 분야, 즉 어떤 기법이라든지 또는 어떤 재료라든지 또는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개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무슨 아트로 굉장히 세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즘 자체는 거의 무의미해져요. 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자기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술의 영역은 더 넓어집니다. 더 빠르게 발전을 하죠. 기술이 발달하니까. 요즘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특히 많이 느끼셨겠지만, 미술관을 갔을 때 과거에는 우리는 미술관에서 전시를 보러 간다 그러면 대형 캔버스를 보거나 액자가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미술보다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포토샵으로 사진을 합성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프리미어나 이런 툴을 사용해서 영상으로 나오거나 사운드로 나오거나 또는 키네틱해서 로봇 엔진이나 또는 이런 기어나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터랙션도 벌어집니다. 관중과 미술이 지속적으로 변해요. 관중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과연 이게 미술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지나치게 너무 미술의 본질이었던 비주얼 아트라는 시각 미술이라는 것에서 너무 벗어난 게 아니냐라는 혹자들의 비판도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보시는 이 작품 보이시죠? 요거 같은 경우에 보면 제프 콘스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앤디 워홀과 굉장히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상품화되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고. 이건 그냥 장난감 풍선 같은 느낌? 이거 100원도 안 할 것 같은, 놀이터 가면 언제든지 가서 살 수 있는, 이게 어떻게 아트가 되느냐? 근데 사실 세계에서 지금 제일 비싼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좀 더 심각한 부분이 또 있는 작가들도 있어요. 미술 분야에서. 바로 데미안 헐스트입니다. 자, 데미안 헐스트의 이 작품을 보시면 상어입니다. 아주 유명한 상어인데, 요즘의 미술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 또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게 정말 미술일까? 난 이게 좋은가? 난 이게 싫은가? 거기에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데미안 헐스트 같은 사람이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이 영국 작가인 데미안 헐스트는 지금 여기 화면에 잠깐 보이시는 이 작품처럼, 이거는 천년이라는 주제입니다. 데미안 헐스트 자체가 워낙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작가이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로테스크예요. 토할 것 같아요. 지금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저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저 케이지 안에 집어넣고, 어항이죠? 저 대형 어항에다가 잡아놓고 가만히 기다려봅니다. 그리고는 파리 잡는 지지기죠. 파리 잡는 저 기계를 저 안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놔둬요. 그게 다예요. 재미난 건 뭐냐면 거기서 구데기가 생기고 그 구데기들이 파리로 변합니다. 그리고는 날아다녀요. 그리고는 그 소를 다 부패시키고 먹어버리죠. 그 파리들의 일생은 끝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거죠. 즉, 그런 죽음에 대한 개념, 인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강조하는 작품들을 많이 하는 작가거든요. 그렇다면 저게 미술일까요? 저걸 어떻게 사죠? 저 사람들은 저 그림을 팔 생각이 없어요. 자신의 크레딧이 더 중요하죠. 저런 걸 통해 가지고 혁신적으로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본인들한테는. 미술의 종류에 보면 우선은 회화, 판화, 그리고 조소, 공예, 그리고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 아트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안에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순수 미술 분야만이 아니라 응용 미술이 있거든요. 그걸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디자인이라고 하죠. 또 디자인에서도 여러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미술이라는 것 자체는 지속적으로 영역을 넓혀간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 가능성을 실험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대체적인 심리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나오는 사람이 바로 어떤 전위적인 화가, 현대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뭔가를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고 실패도 하다가 결국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기존에 원래 있던 것이 아닌 새로운 조합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세상에 소개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바로 여기에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고요. 이건 미술이 아니다. 이건 쓰레기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더 흥미롭다. 기존에 지루한 것보다 맨날 보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미술의 영역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린다면 지속적으로 변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더 확장될 겁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과연 미술로 봐야 되느냐? 예, 당연하죠. 단지 목적이 좀 다릅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응용 미술이라고 하고요. 순수 미술과 우리가 알고 있는 유화, 수채화 이런 거하고는 사실은 가족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얘를 분리시킬 필요가 없는 거고 분리시킬 수도 없습니다. 단지 디자인이라는 것은 좀 더 고객들이 요구하는 것들, 고객들에게 필요한 것들의 어떤 그 구체적인 목적을 그리고 니즈를, 필요성을 맞춰주는데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미술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순수 미술 같은 경우는 좀 더 자기 성찰적인 것, 자기가 관찰하고 생각했던, 상상했던 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마 순수 미술의 어떤 정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다 미술이 될 수 있다. 가능하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만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까지가 미술일까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거기까지가 미술이라고 보십니까? 미술이라는 영역을 결정짓는 것은 그 사회입니다. 사회에서 그것을 토론을 벌이고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모든 보는 사람이 다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데미안 허스트의 그 유명한 작품 높이 평가를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미술이다라고 볼 수도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나 저거 미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미술이 아닌 거죠. 제 결론은 이런 식으로 어떤 고정적으로 딱 범위를 만들어 놓은 것이 과연 옳을 것인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결정은 작가들과 그리고 보는 사람들 간에 서로 간의 논쟁이 벌어지면서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디까지가 미술인지.